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요즘 농가의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부터는 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지금보다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느꼈던 농가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그동안 농민들이 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죠.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요. 한 농가당 고용 가능 인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들 개정안은 기존 3개월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5개월로 연장하기 위해서 이 계절 근로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한 농가당 계절 근로자 허용 인원도 현행 5명에서 2020년부터는 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가 계절 근로자 운영 기본 계획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의 농가에 대해서는 7명까지 계절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또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8명까지도 허용한다고 하니까요. 일손이 부족해서 농번기에 아이들 돌보기가 어려웠던 부모님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제도 잘 활용하셔서 좀 일손 좀 덜 느끼게 일손 걱정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양파와 참다래 그리고 당근입니다. 네, 자, 이 시간 가락동 무척 추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 추워진 것 같은데요. 주말 앞둔 시장 분위기 어떤지 미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정말 연말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금요일인데요. 오늘 가락동에 제가 들어오면서 정말 조금 힘들었어요. 차량들이 지금 평소보다도 좀 빽빽히 가락동으로 들어온 차량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는 우리 농산물도 좀 더디게 반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로 사정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 전반적인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경매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청가 양파경매사 이진희 부장입니다. 네, 경매사님. 지각할 뻔했어요. 정말 금요일답게 차량들이 좀 도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일까 지금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좀 차량 반입이 조금 더딘 모습이거든요. 예, 금요일 날은 특히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중에 최고 조금 늦게 반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쏙쏙들이 전국에서 우리 농산물들이 가락동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요. 자,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이제 12월 느낌답게 오늘 경매 좀 어떤 흐름으로 펼쳐질까요? 네. 예, 김장철 끝나고 나서 소비세가 조금 위축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소비, 채소, 과일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연말로 가면서 특수라 그러죠. 예, 연말 특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 경매사로서도 좀 준비하는 바도 좀 있고 기대되는 바도 좀 있습니다. 조금 소비세가 좀 살아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연말이다 해서 지금 북적북적 가게마다도 지금 사실 식당들이 한동안 좀 잘 안 됐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연말 느낌이 지금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과일부터 채소에 이르기까지 덩달아 좀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연말에 특히 이제 오늘 눈에 띄게 늘어난 작물부터 좀 관심 받고 있는 작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연말에서 가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버섯 종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엽채류,
예, 깻잎도 포함되죠. 상추류, 이거는 쌈배추 종류. 예, 그리고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날씨가 푹해가지고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전 품목들이 물량은 예년 겨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요, 우리가 모임 때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게 바로 이 고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짚어주신 이 작물들이 보니까 고기 먹을 때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쌈 채소부터 또 빠지지 않는 버섯이 지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본격적인 우리 경매사님 경매는 한 11시부터 시작인 거죠? 네, 11시 경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경매 전에 우리 경매사님은 좀 어떤 준비들을 지금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저희 청과 저희 회사 재고 물량 파악하고요. 재고 파악, 상인들이 얼마나 지금 재고를 남겼는지 보고, 그리고 각 청과 다니면서 전반적인 가락동의 재고 물량이 어떤지, 그리고 소비 주문량은 좀 어떤지 그런 것들 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경매 전에도 우리 경매사님들 정말 발빠르게 분주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경매사님이 준비해주신 양파 소식은요, 집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시황에 앞서서요. 지난주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품목 중에서 지난주 대비해서 가격이 오른 품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주간 주요 품목 거래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거래된 주요 농산물 가운데 가장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는요, 바로 조선 애호박과 적상추였습니다. 특히 조선 애호박이 많이 올랐는데요. 20개 기준으로 전주 평균 15,416원에서 12월 둘째 주 19,768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주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백다다기 오이와 미나리였습니다. 특히 미나리가 많이 좀 하락한 품목이었는데요. 15kg 묶음 기준으로 전주 평균 69,448원에서 14% 하락한 59,57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2월 둘째 주 가장 눈에 띄게 오른 채소는 조선 애호박과 적상추였고, 시세가 하락한 품목은 백다다기 오이와 미나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보합세를 보인 품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배추와 깐마늘 같은 김장 채소 품목이 2주 동안 거의 가격 변화가 없었고요. 또 수미 감자 같은 경우도 20kg 기준으로 2만 원 정도로 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린 품목을 중심으로 경매가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전체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1,421톤, 과일과채 835톤, 일반 채소 4,220톤 반입됐습니다. 총 6,477톤 반입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7,777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호박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37.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08.2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선 애호박입니다.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9,14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500원, 최저가 18,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8,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9,000원대로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43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17,916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16,337원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17,07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추 보겠습니다. 오늘 79.9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4.9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9톤, 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적상추입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5,63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7,900원, 최저가 14,7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6,000원대, 오늘은 15,000원대의 평균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21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시 13,939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이천시는 9,454원이었습니다. 경기 여주시 1,87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41.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7.66톤 증가했습니다.
백다닥이 5위입니다.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43,44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41,000원대, 오늘은 43,000원대로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2,042원 가격 올랐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5만 원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12월 14일 5만 6천 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았고 비슷한 시세가 유지가 되다가 18일 이후로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가격 5만 원,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7만 원에 기록했고요. 고흥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9,41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미나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4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톤 정도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47.44톤 증가했습니다. 자,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58,66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66,000원, 최저가 5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4,000원대였는데 오늘 가격 많이 빠졌습니다. 58,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평균가 25,610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6일까지는 하락세였고요. 16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틀 전 가격 18일 가격 88,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 가격 어제부터 좀 급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66,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76,000원이었고요. 또 기장군이 66,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 역시 울주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54,59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양파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634.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52.4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2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8,48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000원, 최저가 8,2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500원대,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8,4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3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2월 16일까지는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16일 가격 보시면 1,9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12월 18일 가격 9,000원의 최고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가격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와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7,000원대 가격이 가장 높았던 가격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000원대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더 간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가격 9,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이번 주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주보다 현재 지금 높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9,800원이었고요. 무안군 역시 9,000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남군과 함양군, 신안군은 모두 8,000원대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함양군이 가장 높았네요. 8,310원이었고요. 근소한 차이로 한평군이 8,30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7,000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적양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29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460원, 최저가 387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424원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5원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16일까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16일 467원까지 올라갔었고요. 또 18일까지는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4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까지는 조금 회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46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적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00원대가 더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지난해는 600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형성이 돼 있었고요.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지금 13일부터 보시면 지난해 가격이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가격은 소폭 상승 흐름 보이고 있죠. 오늘 가격 보시면 429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92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한평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402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양파 경락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짚어볼 농산물은 바로 양파 소식입니다. 우리네 요리에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채소이기도 하고요. 워낙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용이 되는 팔방민 양파 소식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번 우리 경매사님께서 나와서 소식 전해주셨을 때 점점 양파의 소식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시세 상승의 여지까지 짚어주셨거든요.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 경매 상황 역시 좋은 시세로 어떻게 좀 보답을 했을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빨리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경매사님, 얼마 전에 우리 경매사님께서 사실 앞으로 양파 시세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네.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네, 그렇다면은 뭐 날씨와는 상관없이 경매 분위기 좀 따뜻하게 어떻게 펼쳐졌어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 산지에서 가격이 워낙에 약하고 싸다 보니까 대형 마트라든지 깐양파 업체에서 그 물건들을 여태껏 쓰고 있다가 이제 소진될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락동으로 주문이 좀 몰리고, 물론 이제 산지에서도 농협에서도 이제 시세 관리 차원에서 물량 조절을 한 덕분도 있습니다만은 덕분에 시세가 제법 올랐습니다. 시세가 제법 오른 건 누구 때문에? 저죠? 네. 아니 우리 경매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군요. 정말 12월 접어들면서 우리 농민들 올 한 해 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12월만큼은 정말 제 시세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너무나 힘들었던 채소였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생각보다 재배 물량이 너무 넘치면서 진짜 너무 생산 대비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단가가 나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힘든 채소를 다뤘던 만큼요, 12월은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입량이 좀 제법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양부터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네. 지난주까지 한 560톤 정도 가락시장에 한 35대에서 37대가 반입됐는데, 이번 주 들면서 조금 기대 심리 덕분에 좀 양들은 늘었습니다. 한 640에서 650톤 정도. 예, 지금 물량 흐름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김장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소비세가 조금 꺾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연말로 가면서 다시 주문량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답게 뭐 우리가 서두에 지금 요 시기에 연말을 좀 사랑받는 채소들 좀 쭉 짚어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고기 굽는 데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모임 장소로 양파 역시도 덩달아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양이 조금 늘어난 만큼요. 하지만 뭐 분위기 역시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세도 좀 좋은 시세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경락가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경락가 키로 단가 기준으로 650원에서 좋은 것들, 아주 특수한 것들은 800원까지, 700원에서 800원까지 지금 경락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오늘 시세 같은 경우는 한 650원에서 한 750원까지 좀 거뜬히 나와줬고요. 네네. 좋은 시세는 800원까지 형성을 했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경매사님이 우리 가락동 365에 나와주신 게 아마 지난달일 거예요, 경매사님. 네. 네, 지난달하고 지금 현 시세를 비교하자면 확연히 지금 상승한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키로 단가 한 500원에서
600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한 150원에서 한 250원까지 키로 단가로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난달보다도 시세를 한번 150원 정도 평균 시세 지금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너무 저단가를 형성하면서 많은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앓게 했던 채소였어요. 아마 봄이었을 거로 기억을 합니다. 봄 시세 저희 한 500원 밑으로 나왔었죠, 경락가가. 그럼요. 평균 좋은 게 400원대, 안 좋은 건 300원에서 350원. 굉장히 좀 말하기도 싫은 기억이 네. 스물스물 다시 생기네요. 그 시세는 이제 나오면 안 돼요, 경매사님. 그럼요. 네. 지금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또 좋은 창고에 아주 좋은 물건들만 지금 보관되어 있고 또 물량 조절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빼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최고 시세 800원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양파 시세는 여전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마 평균 시세 한 900원 정도는 나와줘야만이 양파 산지에서 웃으며 좀 작업할 수 있는 시세일 텐데요. 지금 현재 어떤가요? 지금 나오는 지역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대표적인 지역이죠.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신안 쪽, 그리고 무안, 한평, 고창, 그 나주,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쪽에는 부안, 그리고 익산과 여산 쪽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경상도 쪽에는 이제 남도와 북도가 있는데 함양과 안동, 영천, 신영, 그리고 김천, 이쪽 등지에서 작업들을 일부 출하하고 있습니다. 네, 양파는 정말 다양한 지역들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조금은 항상 좀 좋은 시세를 받아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좋은 품종과 좋은 선별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우선 그 머리 시세를 받는 그 산지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특정 지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특정 지역 말하면 혼난대요. 정말 두루두루 사실 좋은 지역과 상관없이 좋은 품질의 양파는 좋은 시세를 받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현재 중도매인들의 구매력도 좀 많이 살아나 있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장철 끝나고 나서 마트라든지 소비처에서 조금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주 초반을 지나면서 주 중반부터는 다시 조금씩 주문량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주문량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요 시기에 들어오는 우리 양파의 품질은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일까요? 지금 들어오는 품질들은요, 아주 좋은 것들 보관 그 상태들도 괜찮고, 그런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선별 과정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시세가 조금씩 오르는 만큼 산지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매하는데 아주 기분 좋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어때요? 좀 현재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좋은 시세를 받아가는 양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특징은 어떤 부분을 보면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품질들은 지금은 이제 바로 밭에서 나오는 햇 양파가 아니고 저온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건인데 이렇게 편하게 표현하면은 그 양파는 이제 12겹이 제대로 된 양파예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었다고 하는데 옷을 잘 입어야지만이 저온 창고에 들어가서도 그 숨을 이렇게 잘 안 쉬면서 단단한 상태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양파가 최고로 이제 쳐주고요. 대신에 피가 좀 얇다든지 또 이제 생육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은 양파들은 창고에 오래 보관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 시기도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재배부터 보관 관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출하 전에 선별 작업을 통해서 A급 물건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양파도 그렇고요. 무엇을 잘 입어야 된다? 옷을 잘 네. 입어야 된다. 옷을 잘 겹겹이 잘 챙겨 입은 양파만이 항상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2019년 아마 가락동 365 오늘이 마지막 이제 모습일 텐데요. 네네. 네. 짧게나마 산재 계신 분들 올 한 해 특히 이 양파 산재 계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끝까지 조금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좋은 시세로 조금 더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짧게 짚어주세요. 네.
참 어려웠던 한 해입니다. 그만큼 뭐 시름도 깊으셨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을 텐데요. 일단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선별 작업과 출하 전에 꼭 경매사님이랑 통화를 해서 물량 체크도 좀 하시고 좋은 시세 받아서 그나마 이제 그 전에 손해봤던 부분들 조금 복귀하시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으셨죠? 아무쪼록 수시로 지금 현재 가락동 상황은요. 우리 경매사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파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양파 최대 산지죠. 전라남도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라남도가 양파 마늘 수급 조절을 위해서 경작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회원가입 신청 자격은요. 1000제곱미터 이상 양파나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 경영체나 전년도 생산액이 1억 원 이상인 생산자 단체입니다. 신청을 바라시는 경작자는 주산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수가 품목 전체 농가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절반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양파와 마늘 최대 주산지인 전남 농가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해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양파 농가들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농가에서 참여할수록 생산자 중심의 사전 수급 및 가격 안정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뜻이 있는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감자나 양파 모두 작황이 너무 좋아서 가격이 폭락했었는데요. 잦은 태풍도 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문제는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을 거라는 건데 그래서 대규모의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는 국가재보험금 예산이 기존 20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크게 또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채소값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좀 잘 자리 잡아서 농민들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양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과일과채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과채 품목도 최근 시세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품목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거래된 주요 품목 가운데서 가격이 오른 품목은요, 바로 방울토마토와 참외였습니다. 특히 참외 같은 경우는 10kg 상자 기준으로 지난주에 평균 약 24,000원이었던 가격이 75,500원 선으로 크게 또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품목은 어떤 품목이었나요? 과일과채 중에서 시세 하락이 크게 두드러진 품목은 없었습니다. 사과 부사가요, 지난주 대비 10% 시세가 하락해서 10kg 상자 기준 22,56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상승한 과일 품목은 참외였고요. 그리고 사과 부사 품종이 약간 좀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된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와 수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배 신고 품종과 수박 같은 경우는요, 이 두 품목 모두 큰 등락 없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23.42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었던 물량 21.5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1.9톤, 2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826원, 최고가 41,000원, 최저가는 36,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8,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가 37,000원대로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857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때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보시다시피 약간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간격이 벌어져 있던 상황이 좁아지기 시작했고요. 오늘까지도 그 좋아진 간격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그래도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과 고창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41,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고창군이 가장 높네요. 35,54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도 보겠습니다. 41.4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3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1.65톤 줄었습니다. 감 대봉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7,285원,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16,845원이었죠. 오늘 17,285원으로 어제보다 440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지난해 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길었습니다. 특히나 좀 다른 점을 보자면 11월 21일부터 12월 접어들 때까지는 올해세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초반에는 지난해가 더 높았지만 중간에 다시 올해세가 높게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23,000원, 평균가는 19,224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딸기입니다. 145.3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102.8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 42.5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딸기 장이 품종 2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17,284원,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19,000원대였는데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1,756원 하락하면서 평균가 17,000원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12월 14일 24,000원대였는데 그 이후에 좀 가격이 빠지면서 18일 때 19,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19,000원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보도록 하죠. 합천군이 최고가 평균가 또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25,000원, 평균가는 17,71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사과입니다. 111.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02.9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8.5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사과 로얄 부사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5,647원,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30,000원입니다. 네, 어제 24,000원대였는데 오늘 시세 좀 더 많이 올랐네요. 11,233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35,647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가 흐름 보시죠. 일주일 기간입니다. 지금 12월 14일 27,000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좀 반복을 했습니다. 19일 때 좀 더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가격은 43,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 지역별로 보죠.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52,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김천시가 높습니다. 29,989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179.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92.26톤, 오늘 물량 더 많이 늘었습니다. 87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토마토 5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3,609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1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33,609원, 어제는 35,0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391원, 오늘이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중간에 뚝 떨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18일 때 14,000원까지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3만 원대 시세였거든요. 떨어졌다가 다시금 다음날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 36,000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고흥군이 최고가 평균가도 모두 높네요. 최고가 21,000원, 평균가는 11,9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참다래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에 11.4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죠. 7.31톤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4.1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참달의 수입입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5,0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기록했고요. 역시나 어제도 모두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등락가는 0원이 되겠죠.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시세는 거의 34,000원, 35,000원 비슷한 시세인데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3일부터 20일대까지 지난해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가격 35,000원,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다래 그린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3,712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31,000원입니다.
네, 어제 33,669원, 오늘도 33,0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 소폭 더 올랐습니다. 43원 정도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 봐야겠죠. 12월 14일 4만 원대 시세였는데요. 그 이후에 5천 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7일자 3만 5천 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살짝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기점으로 최고가는 약간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3만 6천 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자,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는 거의 가격 변동이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11월 21일부터 12월 초 되기 전까지 좀 하락했다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좀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된 기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12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일부터 20일까지 좀 반대의 상황을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41,000원, 평균가는 31,64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참달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키위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이 참다래인데요. 네. 한때는 외국 과일로 느껴졌던 참다래가 이제는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경남 하동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에 참다래 3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그중 1차 분량인 15톤을 선적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참다래 수출을 시작했다니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또 하나 참다래와 관련해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열매가 달리지 않은 1년생 또 2년생 묘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품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묘목 생산자와 또 농업인 간의 분쟁 소지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내에서 유통 중인 참다래 품종을 묘목 상태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농촌진흥청 소속의 국립연구기관이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에서 과수 분자표지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조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참다래 품종을 이 묘목 상태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좀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번에 개발한 참다래 분자표지 다중검정 기술은 잎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하여 DNA 염기 서열 차이를 통해 식물체들의 유전적 차이를 쉽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를 비교함으로써 제시골드와 같은 주요 국산 품종 20종과 대표적인 녹색 참다래인 헤이워드 등 10종의 외국도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수가 열리지 않아도 묘목 상태에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고가의 장비 없이 간단한 실험 기기만 있으면 잎이나 가지 등 분석 조직과 분석 시기에 상관없이 참다래 30품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분석 시간도 하루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기술 개발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기술에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녹색 가육 참다래뿐만이 아니라 노란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묘목 단계에서 품종 진위 논란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 육성 품종의 보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기술이 필요한 곳이죠. 농가 묘목 생산자인데요. 품종 구분을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예, 이 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되어 있고요. 내년에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기술 이전할 예정입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농가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품종의 잎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보내시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다양한 과수 분야에서도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 발전 계획은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과수 육성 품종 중에는 변이 품종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과 후지 변이 품종인 미시마, 미야마 같은 품종은 후지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현재의 기술로는 후지 품종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사과뿐만이 아니라 복숭아에서도 아조편이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들 사이에 분쟁도 좀 사라지고 국내 품종 보호도 좀 강화할 수 있다니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과일 소식 좀 자주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술이 특허 출원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완벽한 우리의 네. 기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는요, 이번에 개발된 참다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와 배, 또 복숭아, 포도, 감, 블루베리 같은 품종도 묘목 상태에서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네, 뭐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번 기술을 더 심화시켜서 앞으로는 변이 품종에도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품종 관련한 이 걱정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참다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계속됩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당근입니다. 당근 경락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126.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07.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8.34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1,66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6,5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3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42,000원대에 형성돼 있었는데 오늘은 41,000원대로 평균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821원 평균가 내려갔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14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34,000원에 형성돼 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폭은 다르긴 하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가격 보시면 48,0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좀 소폭 하락하면서 46,500원의 최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1월 21일부터 한 12월 초반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11월 26일부터 하락폭이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 가격이 조금 덜 하락하면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또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격 등락이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41,664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당근 경락가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당근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요. 우리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지금 현재 이 경매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당근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당근 하면 떠오르는 경매사님 바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덕보입니다. 네. 이덕보 경매사님. 네. 오늘 경매사님을 딱 뵈니까 얼굴 색이요. 네. 당근 빛깔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독감이 걸려가지고 네. 제 얼굴이 지금 10곳이 핀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덥네요. 독감? 예, 독감이에요? 아까 예? 예. 아니, 예. 당근을 많이 안 드신 거예요? 사실 이제 당근이 워낙 비타민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근만 잘 챙겨 먹어도 네, 감기 찜이 할 텐데 네. 왜 안 드신 거예요? 당근 잘 안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챙겨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매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이 지금 몸도 좀 안 좋으시고요. 예. 유독 좀 연말 되면서 이제 몸도 좀 많이 부실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근을 좀 많이 챙겨 드셔야 되는데 자, 전반적으로 당근 이제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까요?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됐던 게 우리가 이제 겨울 당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 잦은 당근이요. 태풍으로 인해서 겨울 당근이 워낙 좀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누차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분위기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경매는 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네, 오늘 분위기는 제주도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좀 줄었어요. 제주도 당근이. 그래서 전일 대비
특분 기준에서 최고가 47,000원 정도, 예, 전일 대비 한 7,000~8,000원 정도 시세 좀 올랐습니다. 예. 네. 예, 예. 시세가 좀 올랐다. 예, 역시 예. 우리 경매사님이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예. 정신이 없습니다. 질문을 분위기를 얘기했는데 바로 시세를 말씀해 아하, 주셨어요. 예, 네. 예, 예. 왜냐? 시세가 좋기 때문에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네. 경매 분위기 좀 원활하게 진행됐죠. 오늘 경매 시에 뭐 큰 이슈되는 부분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었습니다. 예, 네. 예, 이제 너무 이제 제주 당근이 상품성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편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빼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 자, 경매 흐름도 뭐 역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네, 잘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반입량이 지난주보다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양부터 먼저 좀 짚어주세요. 금일은 뭐 전체적인 가락시장 반입 64톤으로서 전주 지난주 대비해서 한 10톤 아니 한 10% 정도 좀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륙 지역이 많이 좀 출하 종결이 되면서 제주 지역에 아직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량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맘때면요, 이제 내륙 지역이 이제 거의 당근이 마무리되면서 그렇죠. 이제 우리 제주도 당근, 제주권, 예, 제주 겨울 당근인 제주 지역이 지금 원활하게 반입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원활하게 지금 가락동을 향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일부러 출하 조절이 아니고 양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예. 자, 그래서 일단 10% 정도 오늘 반입량은 감소를 했고요. 예. 더욱이 앞으로 걱정되는 건 앞으로 양도 그렇죠. 좋은 흐름은 아닐 거다라는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제주 구자 지역의 당근이 한 20% 정도 태풍에 손해를 봐가지고 전년 대비는 물량은 한 20%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자, 먼저 시세를 살짝 공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평균 시세 한번 다시 짚어주세요. 네, 평균 시세는 뭐 당근이 지금 3만 원부터 47,000원 좀 상품성이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3만 원 특분 20kg 특분 기준 3만 원부터 47,000원. 그래서 뭐 그냥 평균 시세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당근 경락가 한 이제 4만 원 평균 시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무게는 한 20kg 기준인 그렇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자, 현 시세 어떨까? 좀 지난주하고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뭐 지난주는 좀 시세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당근이 그러니까 반입되지 않아서 좀 시세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다시 당근은 좀 그나마 좀 상품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상품이 좀 좋아지고 있다. 네. 하지만은 워낙 지금 양이 네. 적은 상황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예. 하지만 뭐 시세는 당근 역시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당근만큼은 좀 고단가로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구군주 중에서는 지금 당근이 지금 최고 좀 고단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당근 경매사님이 오늘따라 좀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예. 아니 약간 없어 보인다는데. 시세를 잘 받아주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예, 칭찬 막 해주고 싶어. 네. 전반적으로 어때요? 겨울 당근의 그 주출한 시기가 있잖아요. 겨울 당근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죠. 지났죠 사실. 겨울 11월 한 20일 이 넘어서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아마 내주부터는 제주도 지역이 본격적으로 아마 출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 달 가량. 예, 좀 늦었죠. 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원래 평균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은 먼저 막 주출하 지역에서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평년 이제 기간으로 봐서도 한 달 정도 늦게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는 돼야만이 그러면 제주도에서 많은 물량들이 올라오겠네요.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를 시작해서 물량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해 평년으로 봐도 좀 시세는 어때요? 뭐 지난해 평년에 비해서 시세는 뭐 그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뭐 주출하 지역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시기에 주출하 지역은 제주도예요. 제주도죠. 예. 예. 그에 뭐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지금 뭐 제주도 쪽이 워낙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충북 영동, 구미 선산 그쪽 지역에 좀 네. 저장당을 좀 많이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예, 예. 어때요, 경매사님? 예. 그 지역별로 예, 이 예. 나오는 이 당근들이 좀 특징이 좀 있는데 네, 그렇죠. 현재 좀 어떻게 나뉠 수 있어요? 현재는 뭐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제주 당근인데 사실 좀 흙이 많이 묻어 있죠. 이렇게 좀 흙이 이제 검술하고 원래 이 당근이 이렇게 쭉 뻗어내는데 지금 워낙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당근이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밑에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좀 짰습니다. 저같이. 예. 그리고 영동 지역은 하우스 당근인데 그게 좀 맨드라미가 좋고 깨끗하다 그러죠. 예, 이렇게 흙이 좀 덜 묻어 있죠. 네, 예, 네. 그런 거 내륙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 네. 지역하고 예. 아무래도 좀 현재는 좀 원활하게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좀 네, 그렇죠. 짧고 좀 짜리몽땅하다는 이런 표현이 좀 딱 예, 맞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지금 현 특징이고요. 자, 태풍 피해를 워낙 많이 받았어요. 한 그렇죠. 세 차례 정도 예. 고스란히 이제 피해를 받으면서 예. 겨울 당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물량이 없다 보면 뭐 시세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에 당근 시세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동안 2, 3년 정도. 올해는 좀 당근 시세가 좀 올라서 농가도 마음에 들고 저희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겨울 당근에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이 아무래도 이제 양이 줄어드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예.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20% 정도가 이제 줄었는데 다음 달에는 또 우리가 또 설 명절도 있고 그때는 당근 소비가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시세는 좀 많이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고단가에 대한 흐름을 좀 우리가 미리 전망해 보면서 그래서 산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할 수는 있지만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재배 면적이 20%나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이 좀 원활하게 나와주면서 시세가 좋은 시세로 흐르면 좋으련만 좀 상황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에 맞춰서요. 우리 경매사님 역시도 가락동 365에서 올해가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거잖아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예. 올해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예. 태풍으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뭔가 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 네. 요 시기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많은 정보 좀 함께 풀어주세요. 네.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네. 받아도 돼요? 아니, 늘 뭐 하는 얘기지만 선별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MBS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저 MBS 좀 화이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에는 화이팅하는 우리 MBS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감으로 이래서 지금 농가한테 말씀해달라니까 뭐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 오락가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독감에도 불구하고 당근 소식을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경매사님 또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꼭 불러주세요. 꼭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세는요, 우리 경매사님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좀 시름이 많은 만큼 좀 품이 좋은 품위 위주로 좀 이곳으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부덕범 경매사님 뭐 방송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응원해 네, 네. 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방금 경매사분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뭐 2, 3년 한동안 좀 안 좋다가 요새는 좀 시세가 오르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 당근 같은 경우 수입 물량이 워낙 많아서요. 국내 시장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황이 좋을 때는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또 작황이 나쁠 때는 수입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가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형식적인 검역이 아니라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또 수입 농산물 관리에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물론 시장의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요. 이 월동채소 작황이 나빠진 틈을 노린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이 농업의 근간을 흔든다는 농민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12월도 거의 다 지나고 있는데요. 겨울 당근이 서서히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올겨울 당근의 생산량 그리고 다양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당근 생산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겨울 당근이 하나하나 이제 출하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겨울 당근 생산량 전망부터 좀 짚어보죠. 네, 2019년산 겨울 당근 생산량은 8월에서 10월 집중호우랑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서 전년 및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육기의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적어진 것 같고요. 이 본격적인 겨울 당근 출하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출하량 전망은 어떤가요? 네, 생산량 감소한 것처럼 겨울 당근 12월과 내년 1월 출하량은 재배 면적의 감소 영향으로 출하 면적이 감소한 데다 생육기 기상 변화로 작황도 부진하여서 전년 및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량과 출하량이 적어진 만큼 가격이 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12월 당근 가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을과 겨울 당근 출하량이 감소해서 상품 기준으로 한 20kg당 12월 당근 도매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4만 원 내 수준입니다. 네, 자 12월 당근 수입량도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12월 당근 수입량은 국내산 당근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중국산 당근 수입이 증가하여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이 감소해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 봄 당근 재배 의향 면적은 좀 어떨까요? 네, 내년 2020년 봄 당근 재배 의향 면적은 겨울 당근 작황이 부진해서 봄 당근 출하기인 이제 4, 5월 가격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당근 막바지 출하량이 적어서
시설 봄당근의 조립 과정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출하가 시작된 겨울 당근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겨울이 제철인 식품들은요 모두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당근도 또 겨울이 제철이잖아요. 어떤 네. 좀 효능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당근은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또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이들 아실 텐데 나경철 아나운서는 당근 좀 어떻게 먹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생으로 많이 먹죠. 그렇군요. 네. 이게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가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을 때 네.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식보다는 기름에 볶거나 또 데쳐서 먹는 게 더 풍부한 영양소를 놓치지 않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좀 건강하게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꼭 당근 익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당근까지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343원, 최고가는 5,280원, 최저가는 3,66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평균가 어제보다 8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대파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2,798원이네요. 최고가 3,970원, 최저가는 1,88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2원 하락했습니다. 사과 후즈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845원, 최고가 21,600원, 최저가는 11,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평균가를 나타냈네요. 단감 보시죠. 1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667원, 최고가 15,980원, 최저가는 7,330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 63원 더 떨어졌고요. 쪽파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6,142원, 최고가 1,910원, 최저가는 2,96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6원 더 올랐네요. 당근 무세척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687원, 최고가 5,900원, 최저가는 2,680원입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14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딸기도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579원, 최고가 1,860원, 최저가는 1,40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어제와 비교했을 때 9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가을무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3,049원, 최고가는 3,790원, 최저가는 2,280원이네요. 평균가 어제와 비교했을 때 6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밤고구마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187원이고요. 최고가 5,980원, 최저가는 2,9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6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013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삼겹살은 1,723원, 어제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 보겠습니다. 1,624원, 어제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4,98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춥게 느껴졌는데 어땠어요? 정말 많이 추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방한용품도 많이 챙기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파프리카와 멜론 그리고 고구마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